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일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뉴스 뭐부터 갈까요? 초접전 혹은 박빙 우세. 예, 오늘로써 대선 16일 남았는데 판세는 어떤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거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살짝 앞서는 조사가 많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저희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40.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4%가 나왔습니다. 예. 직전 조사에서 거의 동률이었는데 이번에 8.8%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예. 또 하나 보면요.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같은 기간에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한 건데요. 윤석열 후보 42.4%, 이재명 후보 36.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게 이제 좀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들이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에선 수가 더 많죠. 예,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게 조금 더 많고 네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게 네.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좀 궁지에 몰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유세버스 사망 사고도 그렇고 여의도에 또 소문이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경기지사 같은 뭐 자리를 요구한다 뭐 이런 게 좀 돌았었어요. 계속. 그러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이런 게 정치 몰입의 짓이다 라면서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몰입의 짓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정치 몰입의 짓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단일화 협상은 없다. 그동안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예,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은 이제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근데 있는데요. 어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보면 무반응이었다 일주일 동안 좀 이런 워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시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답을 원한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환영한다 한마디 한 다음에 입을 이제 열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서 이제 여러 캠프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여러 이제 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물밑에서는 또 이를테면 아까 뭐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경기지사를 요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데 일종의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뭔가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게 아니라 뭔가 작은 지분들을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이 단일화를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인식이 이제 된 안철수 후보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제 모욕당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중에 있었는데 뭐 일부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지 조금 이제 센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좀 감정을 좀 상하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혼선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실제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도 책임 총리제를 뭐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일부 인사들이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뒤늦게 듣고 좀 황당했다, 화를 냈다 이런 얘기도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밑에서도 접촉이 있었던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에 이걸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하고 단호하게 지금 선을 그은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제 그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제 정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끝인 건가? 아직도 뭐가 남아 있는 건가? 혹은 이재명 후보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좀 타진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주목한 어제 기자회견 중에 키워드가요. 상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상례. 예, 그러니까 후보급에서 내가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한테 오지 않더라라는 얘기인 건데.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나중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설 경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로운 제안을 국민의힘이 하면 그때는 가능성이 열려 있냐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시간상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게 저도 조금 귀에 걸리긴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보면은 아주 조금의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안 된 그림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리가 크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어제 말이죠. 오후 1시 반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전화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까지 하고 근데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양당에서 다 나온 얘기니까 그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할 의사가 없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와야지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할 의사가 없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미세하게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이건 이대로 가면은 고사된다. 라는 좀 위기의식이 있어서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판을 흔들어 보려는 이런 전략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1분간의 통화에서 뭔가 진정성 있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안 받더라라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는데 뭐 예.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 정도로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국민의당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해보죠. 그나저나 오늘 법정 토론 첫 회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TV 토론이 그동안 방송사 주관으로 두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법정 토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주관하는 토론이 시작되거든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 있고 금요일에 정치 분야 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사회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막판 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좀 부심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뉴스 갑니다. 일촉즉발 돈바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주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러시아가 다음 주에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좀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일촉즉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교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바스가 우크라이나 동쪽, 그러니까 러시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가 러시아 슬라브인이 30%나 좀 살고 있고요.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했을 때 그 뒤부터 무력 충돌이 좀 계속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난주부터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친러 반군 측에서는 정부군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측은 반군 공격으로 2명 숨지고 4명 다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이제 벨라루스가 최근까지 러시아랑 연합 훈련을 해왔는데요. 네. 이게 원래 현지 시간 어제까지 이제 훈련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양국이 어제 돈바스 지역 상황을 이유로 이 훈련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제 어제 벨라루스가 밝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양국 장관이 이제 모레 만난다는 게 그나마 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부통령은 유럽 전쟁 가능성 이거 진짜다, 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독일의 미넨 안보 회의에 참석을 한 다음에 예. 기자들 만나가서 한 얘기거든요. 며칠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는 확고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동맹의 단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보면은 러시아가 그 군대를 무르고 있다,
이런 발표를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위성으로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제 연막 전술을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위성이 발달해 있으니까 다 보이죠, 뭐. 다 보이고 있고 미국의 판단하기에는 계속 굳는 거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제적인 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러시아의 지금 뭐 이를테면 현대차 공장 이를테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네. 데가 모스크바 근처에 가전과 TV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전쟁이 나서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은 이런 데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12교역 대상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24.6%를 러시아에서 가져와요. 아, 우리가 쓰는 원유의 4분의 1이 러시아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이런 거가 러시아산이 많기 때문에 그럼 대체 수입선을 지금 찾아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고 지금 원유 가격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 선물 가격이 지난 19일에 74.9유로를 기록했는데 1년 전에는 20유로였거든요. 예. 그러면 한 2.5배 이상 좀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김광일 기자. 누적 확진자 200만 명. 2년 동안 100만 명이 누적됐었는데 불과 지난 2주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제까지 196만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저녁 9시까지 집계된 게 9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5만 명으로 돌파가 된 거고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이제 자정까지 합하면 뭐 10만 명대 중반 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집에서 지금 꼼짝하지 못하는 재택 치료자가 일주일마다 2배씩 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확진자가 늘어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재택 치료자가 45만 명대까지 다다랐고요. 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5세 고령인데 어제 확진 판정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간중간 전해드리면서 방송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월요일에 검사를 하고 화요일에 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가 걸려온 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이 정확한 정보도 하나도 없는 전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지금 너무나 많은 수가 확 늘어나니까 진짜 방역 당국이 이걸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맞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예, 빌 게이츠가 이제 빌 앤 멀린다 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이런 바이러스 관련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예. 투자라기보다는 지원을 했었어. 그러니까 백신 만드는 거. 그래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팬데믹이 또 다음에 올 것이다. 근데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은 아니다. 다른 것이 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라고. 코로나의 변이로서 뭐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마치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듯이 다른 것이 올 것이다. 완전 다른 것이 또 올 것이다라는 거라 얘기를 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예전에도 사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오미크론이 사망률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오미크론으로 3,016만 명이 확진이 되고 15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세 달을 비교를 해보면은 1,091만 그리고 사망자는 13만 명이라서 이를테면은 코로나19 감염자는 2.76배, 사망자는 1.17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아무리 이게 오미크론이 덜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자는 더 나왔다. 이게 제가 지금 통계예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분모가 커지면 예. 그 분자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